네, 안녕하세요. 산타한 제이선입니다. 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코스는요, 지리산에서 단풍이 가장 아름답기로 유명한 지리산 뱀사골 코스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2021년 11월 5일 기준 단풍 현황도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뱀살골 계곡은 기본적으로 계곡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제가 볼 때는 등산을 안 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다녀올 수 있을 만한 난이도이기 때문에 가족 단위 단풍철 혹은 여름철 계곡 트레킹 코스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코스는 뱀사골 계곡에서 시작해서 반야봉까지 올라가는 코스를 좀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그렇게 가면 조금 어려운데 좀 쉽게 다녀올 수 있는 코스도 좀 뒤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비는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좀 너덜길이 있지만 정비는 잘 되어 있는 편이고요. 접근성은 정령치 순환버스가 얼마 전에 좀 생겼습니다. 그래갖고 남원에서 버스가 하루에 한 6대 정도 있는 것 같아서 대중교통으로도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자세한 내용은 좀 뒤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풍경은 진짜 너무 아름답습니다. 계곡 자체로 너무 아름답고요. 단풍철에는 정말 천국이 따로 없습니다. 뱀사골 단풍은 진짜 예쁠 것 같더라고요. 네, 제가 찍어온 사진 좀 보여드리고 시작하면요. 이 사진은 반선교 근처에 단풍을 찍어본 사진이고요. 단풍이 너무 예쁩니다. 네, 이 사진은 반선을 지나 무장의 탐방로 부근에서 계곡을 찍은 사진이고요. 전형적인 뱀사골 계곡의 모습입니다. 뱀사골 계곡을 넓은 계곡을 따라서 올라가게 되고요. 그 양옆으로 형형색색의 단풍을 보면서 올라가는 코스입니다. 단풍은 제가 봤을 땐 좀 많이 진 편이었고요. 하지만 아직 다른 수목들은 색깔이 좀 남아있어서 울긋불긋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주차장에서 한 2km 정도는 정말 편안한 길로 되어 있고요. 계곡과 단풍을 즐기시면서 트레킹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등산로에 접어들어서도 굉장히 다양한 수목이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날씨가 좋아서 꽤 멋진 풍경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너무 좋죠. 단풍은 사실 좀 많이 진 후에 갔는데요. 그래서 계곡 자체가 너무 아름답고 또한 다른 수목들이 좀 남아 있어서 꽤나 볼만한 풍경을 볼 수 있었습니다. 뱀사골 계곡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완만한 경사도와 그리고 넓고 아름다운 계곡 위로 뻗어 있는 이 아름다운 단풍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나무들이 보통 사선으로 좀 자라 있고요. 나무들에서 단풍이 자라 나와 계곡을 덮고 있는 듯한 모양새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계곡이 아닌 곳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다양한 수목들이 있어서 풍경을 아름답게 꾸며주고 있고요. 계곡과 단풍의 조화가 꽤나 아름답습니다. 뱀사골 계곡은 대부분의 구간이 너덜길로 되어 있어서요. 이런 너덜길을 굉장히 많이 갑니다. 이날 햇볕이 좀 적당해서 굉장히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가 있었어요. 단풍나무는 좀 많이 졌지만 아직은 키 큰 수목들은 좀 남아 있어서 꽤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가 있었고요. 이 사진은 화계제에 올라와서 삼도봉으로 올라가는 길에 왼편으로 펼쳐진 풍경인데 산 그림에와 그리고 하늘이 어우러져서 좀 예쁜 사진이 나온 것 같아요. 네, 이 사진은 반야봉에서 바라보는 노고단의 모습입니다. 노고단이 여기고요. 여기가 노고단 고개입니다. 노고단에서 오는 길은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통해서 이렇게 반야봉까지 오게 되는 거죠. 사진 고르면서 이 사진이 제일 좋더라고요.
천왕봉의 모습입니다. 반야봉에서 바라보는 천왕봉의 모습이고요. 천왕봉, 여기가 토끼봉, 봉우리 이름은 다 모르겠는데 이렇게 이어지는 지리산 주능선이 너무 잘 나왔습니다. 저도 반야봉 처음 올라왔는데 이 사진이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 사진 찍는 법도 좀 뒤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사진은 노고단과 그리고 성삼지의 모습입니다. 성삼지에서 시작해서 노고단까지 올라가는 길이죠. 네, 그리고 반야봉 정상석의 모습입니다. 반야봉 정상석과 그리고 저 뒤편으로 지리산 천왕봉과 주능선이 어우러져서 멋진 사진이 나온 것 같아요. 네, 일단 찾아가는 길 먼저 좀 설명을 해드리면요. 반선 매표소로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주소는 언제나처럼 동영상 설명란에 기재해 놓도록 하겠고요. 입장료와 주차료는 없습니다. 보통 계곡이나 단풍을 보실 때는 뱀사골에 시작해서 간장소까지가 계곡이 꽤 예쁩니다. 근데 간장소까지가 6k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간장소까지 왕복하는 것도 좋은데 사실 간장소, 제스대 이런 병풍소, 병소, 뱅소 이런 소들은 예쁘긴 예쁘지만은 단풍에 비하면은 좀 그렇게 임팩트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것은 뱀사골 원점 얘기하고 싶으실 때에는 그냥 뱀사골에서 시작해서 그냥 가시다가 적당히 봤다 싶으면 그냥 돌아가시는 걸 추천합니다. 전체적으로 풍경이 거의 비슷한 풍경이고요. 어디가 특별히 아름답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단풍철이라고 하면은 단풍이 예쁜 데까지 가서 보고 오시는 걸 추천을 하고요. 단풍철이 아니라고 하면 적당히 가시다가 요즘들은 좀 피곤한데 돌아갈 거 생각해도 이쯤이 체력인 것 같아. 그럼 그냥 돌아가시면 돼요. 뭐 그렇게 꼭 어디까지 가야겠다 라고 하실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여기가 성삼제잖아요. 성삼제에서 노고단 올라서 노고단에서 일출 보고 그리고 반야봉까지 가서 반야봉 보고 그 다음에 반야봉에서 화계제 통해서 뱀사골로 내려왔습니다. 저는 이 코스로 다녀왔는데 오늘 설명은 뱀사골에서 시작해서 반야봉까지 올라가는 코스 기준으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저 차로 가실 경우에는 성삼제에 바로 가는 버스 있잖아요. 서울에서 바로 가는 버스 타고 가서 요 지리산 정령치 순환버스 통해서 귀가하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여기다 미리 주차를 해놓고 새벽에 콜택시를 불러서 여기 성삼제 분조에서 시작해왔고요. 택시비는 4만원 나왔습니다. 뱀사골 계곡은 보통은 단풍철에 많이들 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처럼 반야봉과 연계해서 좀 다녀오시는 분들이 좀 있고요. 혹은 여기 이쪽으로 내려가면 직전 마을로 내려가는 피아골 계곡이거든요. 피아골 계곡이랑 뱀사골 계곡이 단풍이 예쁘기로 유명하기 때문에 단풍철에는 뱀사골로 올라 피아골로 내려오거나 혹은 반대로 하거나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는 택시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보통은 버스 대절로 다니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 이용하실 분들은 여기 반선 있잖아요. 이렇게 하루에 6대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교통 계획 짜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를 좀 설명해 드리면 저처럼 만약 성삼지에서 노고단 들렀다 반야봉 들렀다 화계제 들렀다 반선으로 내려오는 기준으로 하면 20km에 상승 고도는 932 정도?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시간은 한 9시간 정도 예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거리나 아니면 최고 고도에 비해서 성삼제는 시작 고도가 꽤 높습니다. 그래서 고도에 비해서는 좀 어렵진 않은 코스예요. 오늘 소개는 반선에서 시작해서 반야봉까지 올라가는 건데 반선에서 시작하면 2km는 아예 경사가 없고요. 그 이후에도 보시면은 병풍소, 간장소까지 경사도가 3.4%에 불과합니다. 경사도는 거의 없습니다. 간장소까지도 거의 없고요. 간장소 지나면은 막차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까지도 거의 경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편합니다. 근데 여기가 왜 일반이냐? 그냥 좀 너덜길이어서 길이 울퉁불퉁합니다. 발바닥에 좀 피로가 쌓이는데 경사 자체는 굉장히 완만합니다. 저는 여기 막차에서부터 그 반선까지 시속 5km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굉장히 편하고요. 특히나 여기 요령대까지 한 2km는 무장애 탐방로로 데크가 너무 잘 꾸며져 있고요. 가족 단위 트레킹 코스로 너무너무 좋은 곳입니다. 좀 뒤에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간장소까지 굉장히 편하고 막차까지도 편하고 막차에서 화계자까지 그냥 일반적인 오르막, 화계제에서 삼도봉으로 오르는 게 굉장히 가파릅니다. 여기가 한 300~400m가 엄청 가팔라요. 여기가 좀 죽어나고요. 삼도봉에서 반야봉도 초반엔 좀 괜찮다가 나중에 조금 빡셉니다. 반야봉까지 올라가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것 같고요. 보통 성삼지에서 시작해서 반야봉 찍고 내려오시거나 혹은 뭐 트레킹 하신다고 하면은 요 근처 어디 보다가 그냥 돌아가시는 거 추천합니다. 이거는 뭐 완전 쉽고 누구나 갈 수 있고요. 요거는 조금 체력이 있어야 되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1월 5일 기준 단풍 현황을 좀 전달해 드리면요. 단풍은 다 졌습니다. 단풍은 남아있는 것들도 거의 말랐고요.
좀 예쁜 모양의 단풍은 거의 없습니다. 좀 전 늦게 온 것 같고요. 좀 한 일주일 정도 일찍 갔으면 굉장히 예쁘다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충분히 예쁘긴 예뻤습니다. 왜냐하면은 단풍은 다 졌지만은 다른 수목들은 아직 좀 많이 남아 있어요. 단풍에 쨍한 빨간색, 노란색 이런 건 없었지만은 가을철에 알록달록함은 좀 많이 남아 있어서 저는 충분히 예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 일주일 정도 전에 갔으면 훨씬 더 아름다운 풍경을 보지 않았을까 싶으니까 참고하셔서 다녀오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네, 사진 한 장씩 보면서 좀 설명해 드리면요. 여기가 반선 매표소, 그러니까 뱀사골 탐방지원센터입니다. 옆에 보시면 주차장이 있고요. 주차장은 두 군데 있는데 여기는 몇 대 안 되고 저 뒤에는 그래도 꽤 한 4, 50대 거의 100대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참고로 제가 이게 목요일 오후 12시 사진인데 만차였습니다. 그래서 반선교 바깥쪽으로도 차가 쫙 서 있어서 주차가 좀 쉽지 않았어요. 만차 붙어 있었습니다. 옆에 보시면은 여기 지리산 충원탑이라고 있는데 이렇게 행사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전체적으로 단풍을 많이 졌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주차장 부근 단풍은 아직 좀 예쁜 놈들이 조금 있었어요. 네, 바람이 적당히 불었는데요. 네, 보시다시피 주차장 부근에 단풍이 굉장히 예쁩니다. 반선에서 300m 정도 오시면 화계제 방면으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뱀사골 야영장이고요. 초입부터 단풍이 화려합니다. 이게 지금 사진으로 보시면은 꽤 볼만한 것 같지만은 실제로 보시면 단풍 자체는 거의 없습니다. 단풍나무는 이미 거의 다 말랐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손을 이렇게 웅크리고 있습니다. 다 말라갖고. 주차장에서 요룡대까지는 이런 무장애 탐방로로 되어 있습니다. 휠체어로도 갈 수 있도록 정말 잘 조성을 해놨고요. 보시다시피 힘들이지 않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정비가 너무너무 잘 돼 있고요. 계곡도 너무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국립공원은 보통 국립공원마다 이렇게 등산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자연을 즐길 수 있는 등산로드를 좀 조성해 놨잖아요. 그 중에선 정말 손에 꼽히게 예쁜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자면은 속리산의 세족길이라든지 아니면은 오대산의 선제길 뭐 이런 곳들이 있는데 여기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여기가 도소라는 곳이고요. 계곡에 있는 소들은 예쁘긴 예쁘지만 또 그렇게 인상적이진 않았어요. 오히려 단풍과 주변의 수목과 어우러져서 보이는 전체적인 모습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단풍이 거의 다 졌는데도 이렇게 예쁘고요. 만약 단풍이 있었으면 얼마나 예쁠까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을 여러분 좀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뻗어있는 나무들이 붉은 나무풍이 들어섰다라고 상상을 해보세요. 저는 상상을 하면서 보니까 너무 예뻤습니다. 근데 진짜 지리산 단풍이랑 연이 없네요. 제가 작년에도 지리산 단풍 너무 가고 싶었는데 어떻게 날짜랑 시간이 잘 안 맞아갖고 중간중간에 보시면은 이렇게 너무 예쁩니다. 단풍이 있었으면 얼마나 예쁠까 상상을 해보세요. 오래 단풍이 막 안 오다가 갑자기 막 예뻐지기 시작하더니 원래 이렇게 북쪽부터 이렇게 차례대로 내려가야 되는데 전국에 한 번에 단풍이 들었죠. 그래갖고 지금 전국이 다 단풍입니다. 아직도 북한산에도 단풍이 남아있고 내장산도 오늘 보니까 절정이더라고요. 참 신기해요. 올해 단풍이 좀 많이 특이합니다. 그래서 아쉽게 좀 절정의 모습을 못 보여드렸는데 내년에는 꼭 가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곡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아직 보시다시피 울긋불긋합니다. 그 단풍의 쨍한 곳은 없지만은 다른 수목들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한 일주일 정도 전에는 정말 예뻤을 것 같고요. 지금 가셔도 너무 예쁩니다. 단풍이 남아있는 곳이 조금 있긴 해요. 예쁘죠? 계곡 자체가 근데 워낙 예쁩니다. 여름철에 계곡 트레킹 코스로도 굉장히 적합할 것 같아요. 만추라 그러죠? 약간 늦은 가을에 정취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단풍이 좀 남아있는 곳도 좀 있고요. 이 부분이 좀 단풍이 많이 남아있더라고요. 이렇게 낙엽이 지는 시즌이 되니까 이 낙엽들이 떨어지는 거 보는 맛이 좀 있더라고요. 여기는 요룡소라는 곳인데 좀 생각보다 실제로 보시면 꽤 볼만합니다. 근데 영상이 좀 많이 안 담겼는데 요룡소가 아니라 요룡대군요. 여기가 요룡대라는 곳인데 아직 수량도 별로 없고 해서 좀 영상은 인상적이지 않았는데 실제로 보시면 바위가 꽤나 인상적입니다. 주차장에서 한 2km 정도 되는 지점이고요. 여기까지는 한 3, 40분 정도 소요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정비가 굉장히 잘 돼 있고요. 여기 마지막 화장실이 있으니까 등산 시작하실 분들은 정비하고 출발하시고요. 옆에 와우마을이라고 있는데 저는 요번엔 들러보진 않았어요. 그래서 탐방로 방향으로 화계제 방면으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해발이 572인데 거의 경사도가 없습니다. 여기 뱀잡고 탐방로로 시작하시면 되고요. 탐방로는 이렇게 다리를
한 열대 번을 건너는데 다리에서 보는 계곡의 모습이 진짜 예쁩니다. 여러분 상상력을 발휘해 보세요. 여기 황량한 나뭇가지들이 좀 더 빨간색이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훨씬 더 예뻤겠죠. 확실히 뱀사골은 나무가 이렇게 올곧게 자라는 게 아니라 사선으로 자라 있는 나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계곡을 단풍들이 덮잖아요. 그 모습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지금은 단풍이 졌는데도 이렇게 예쁜데 단풍철이 더 예쁘겠죠. 내년엔 제가 꼭 갑니다. 네, 이렇게 용소들이 중간중간 있습니다. 물도 굉장히 맑은데 용소가 뭐 이렇게 하나씩 있어서 예쁘긴 한데 특별히 또 굉장히 또 인상적이다 그러진 않아요. 네, 여기는 좀 전체적으로 여기서부터 화계제까지는 전체적으로 다 너덜길입니다. 특히나 좀 그래서 발바닥 피로가 좀 있는 편이에요. 초반에는 그렇게 심하지 않고 저 나중에 막차 지나면은 너덜길이 조금 심해지더라고요. 길의 분위기를 좀 보여드리면은 이렇습니다. 좋네. 이게 영상으로 보니까 마른 그러니까 색감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좋아 보이는데 실제로 보시면 단풍이 많이 말라서 단풍은 그렇게 예쁘지가 않습니다. 네, 좋긴 좋네요. 경사가 안 보이시죠? 한 간장소까지 한 6km가 계속 이렇습니다. 이 사진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모르는 분들인데 여기 앉아서 쉬는데 단풍과 계곡과 어우러져서 너무 멋진 풍경이 나온 것 같습니다. 다리에서 계속 영상을 찍은 거예요. 다리에서 계곡을 보는 게 가장 예쁜 것 같습니다. 너무 예쁘더라고요. 네, 반선에 3km 정도 온 지점이고요. 코스가 그렇게 힘들지 않아서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시속 3km 정도는 나올 것 같아요. 거의 뭐 경사도가 없습니다. 500에서 시작했는데 현재 3km 왔는데 630이잖아요. 거의 평지에 가깝습니다. 가끔씩 오르막이 나와도 가파르지 않고 그렇게 길지 않아서 크게 힘들지 않습니다. 단풍은 다 떨어졌지만 좀 키 큰 수목들은 아직 좀 낙엽들이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바람이 불어서 낙엽이 떨어지는 모습이 좀 만추의 정취를 느낄 수 있게 합니다. 소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렇게 막 인상적이진 않습니다. 근데 얘는 좀 왜 찍었냐면은 햇볕에 반짝거리는 게 좀 예뻐서 좀 찍어봤어요. 예쁘죠? 여기는 병소라고 하네요. 또 다리면은 또 다리에서 어김없이 계곡을 찍어보고요. 다리에서 찍은 계곡이 마음에 드네요. 예, 설명은 사실 딱 해드릴 게 없습니다. 네, 그냥 이런 풍경을 보실 수 있다 정도로 예상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뭐 용소들이 여기도 이름이 있었던 용소였던 것 같은데 딱히 인상적이지 않습니다. 옆에 보면 이름이 써있을 거예요. 여긴 방풍소라고 하네요. 반선에 4km 정도 온 지점. 여기까지 1시간 반 요 정도 예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한 요 정도까지 보고 내려가는 걸 좀 추천을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조금 좀 소들이 좀 띄엄띄엄 있고 그리고 경사도 조금 있어요. 그래서 막 트레킹 오신 분들은 한 요 정도까지 보고 병풍서 정도까지 보고 가는 걸 추천을 하고 이 이후에 간다고 해서 특별히 풍경이 달라지진 않습니다. 보시다시피 비슷한 풍경이에요. 이쪽 오면 살짝 지겨울 수도 있습니다. 어디가 딱히 예쁘다기보다는 계곡 전체가 비슷한 모양으로 풍경이 좋습니다. 요 놈은 좀 신기한 게 의자처럼 생겼죠. 돌이 어떻게 이렇게 깎아놓은 것처럼 생겼는지 신기합니다. 좀 예쁘게 찍고 싶었는데 아쉽네. 바람이 좀 불면은 이렇게 낙엽이 날리는 게 좀 예쁘더라고요. 예, 이곳은 제승대라는 곳이고요. 보시다시피 뭐 또 이름이 붙었지만은 또 그렇게 딱히 인상적이지 않아요. 예, 뭐 물론 계곡 자체가 예쁘지만은 우와 이쁘다 그런 생각은 좀 안 듭니다. 뭐 이후에 간장소까지 계속 그렇습니다. 예, 다리 위에서 찍는 영상이 사진이 제일 예쁩니다 진짜. 특히나 이렇게 계곡 이렇게 계속 비슷하잖아요. 앞에 초반에 500m 지점이나 여기 지금 한 5km 정도 온 지점이나 풍경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계곡으로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사선으로 자라있는 나무가 계곡 위로 단풍이 자라있는 모습이 비슷합니다. 네, 반선에서 한 5.5km 정도 온 지점이고요. 이후에도 풍경은 비슷합니다. 아까 어디선가 본 것 같은 것이라면은 착각이 아닙니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굳이 뭐 멀리 가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단풍 보러 오신 거라고 하면은 중간에 요점 봤으면 많이 봤다 싶을 때 그냥 돌아가시는 거 추천해요. 계곡도 위에가 좀 더 경사가 있어서 물소리가 좀 더 뭐 많이 들린다 정도지. 위에 뭐 간장소가 훨씬 예쁘니까 꼭 봐야 돼요 이런 건 아닙니다. 그냥 적당히 보고 내려가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뭐 그 화계제나 아니면 반야봉까지 가실 분들은 쭉 가셔야 되죠. 전 이쪽으로 내려왔잖아요. 10시 반? 10시 반 정도인데 햇볕이 적당히 들어서 좀 예뻤습니다. 이제 고도가 조금씩 올라가죠. 아까 500, 600에서 놀았는데
이제는 800대에 접어들었습니다. 반선에서 한 6.4km 정도 온 지점이고요. 여기서는 이제 계단도 좀 경사가 살짝 보입니다. 아직 뭐 많이 가파르진 않고요. 하지만은 바닥이 좀 꽤나 좀 험해요. 특히나 낙엽이 많이 떨어져 있는 시즌이어갖고 발 디딜 때 좀 조심조심 디드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계곡의 모양이 조금 더 뭐라고 할까? 울퉁불퉁해졌는데 그래도 기본적인 모양은 비슷합니다. 물이 굉장히 많네요. 여기가 간장소고요. 보시다시피 뭐 간장소라고 해서 뭐 특별히 다른 건 없습니다. 만약에 반야봉까지 안 가실 분들은 여기서 돌아가시는 거 추천하고요. 이 이후에는 볼 것도 없고 경사도 좀 힘듭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계곡이 현저하게 볼 것이 없어지고요. 경사도 점점점 가파라집니다. 그렇다고 여길 지난다고 하더라도 경사 뭐 어마무시하게 가파른 것은 아니고요. 이전에 비해서 가파른 정도이지 뭐 특별하게 힘든 것은 없습니다. 화계제까지 한 2.4km 정도 남은 지점이고요. 해발을 꾸준히 올려갑니다. 근데 여기가 전 내려왔는데 보시다시피 다 너덜길입니다. 근데 또 낙엽 시즌에는 낙엽을 밟으면 안 되잖아요. 낙엽이 미끄러져서 좀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돌을 밟아야 돼서 발바닥에 피로가 꽤나 많이 쌓입니다. 그래서 전 여기까지만 해도 단풍도 다 졌고 해서 뱀사골 참 별로다 라고 생각을 하고 내려오다가 저 뒤편에 그래도 단풍이 다 졌지만 그래도 예쁘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려오게 되었어요. 보시면은 계속 이래요. 여기 정말 발바닥 진짜 피곤하더라고요. 다른 시즌이었으면은 그냥 흙을 밟으면 되는데 요런 데 밟으면 잘못하면 훅 미끄러지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돌을 밟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발바닥에 피로가 조금 더 심했던 것 같습니다. 이전에 보여드린 아래보다 훨씬 더 황량한 걸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한 8km 정도 온 지점 막차라는 곳입니다. 뭐 왜 막차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쉼터예요. 여기가 해발이 한 1000m 정도 되고요. 여기까지는 한 2시간 반 정도면 오실 수 있을 거예요. 아마 2시간 반 안 걸릴 것 같은데 화계제까지 1.2km 여기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오르막이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장소 이후부터는 크게 볼 것이 없습니다. 이제 뭐 계속 경사가 있는데 저희 가파르지 않습니다. 이전에 워낙 완만해 갖고 여기가 좀 그냥 경사가 있어 보인다 뿐이지 여전히 너덜길은 계속되고요. 저는 이때 이미 한 11km, 12km 걸어갖고 좀 발바닥이 이때 좀 피곤해갖고 조금 만약 이쪽으로 내려오실 분들은 이 부분에서 발바닥 피로가 좀 쌓일 수 있으니까 조심해서 내려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물이 나오는 곳이 있는데 뭐 음용적합 이런 게 안 붙어 있어서 좀 장이 민감하시는 분들은 안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뭐 대피소 같은 게 하나 있는데 출입 금지입니다. 대피소를 지나면은 그나마 좀 가파른 곳이 나오고요. 이 가파른 계단을 올라오면은 화계제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해발 1300m이고요. 반선에서 9.3km, 국립공원 표현으로는 한 4시간 정도 소요된다라고 하네요. 화계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예전에 다니던 길이고요. 노고단 방향으로 산행을 진행하시면 되고요. 이 노고단 방향입니다. 여기가 반야봉이죠. 요 뒤에 봉우리가 있는 것 같은데 이쪽이 반야봉입니다. 안내방이 하나 붙어 있는데 화계제까지 올라왔잖아요. 여기서 삼도봉까지 올라가는데 68.7이라는 경사도가 보이시나요? 종주하면은 삼도봉에서 뚝 떨궜다 토끼봉 올라가는데 되게 짜증나는 부분이거든요. 성중 종주 같은 거 하면은 첫 번째 고비가 여기인데 요 68.7에 경사도 올라가게 됩니다. 노고단 방향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 화계제에 쉼터가 있으니까 뭐 쉬었다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올라오는데 쉼터는 이렇게 돌아와야 돼요. 아마 여기 생태 복원한다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노고단 쪽으로 진행을 해보시면은요. 화계제에서 한 200m 정도 오시면은 계단이 나타나는데요. 계단의 길이가 240m인데 아까 말씀드린 67.8%의 환장하는 계단길입니다. 240m나 이어져서 올라가 보지는 않았는데 내려올 때도 짜증이 나는데 올라갈 때도 엄청 짜증납니다. 뭐 성중종주 같은 거 하면은 여기서 많이 좌절하더라고요. 반대쪽에서 오면 정말 가파를 것 같고요. 성삼지에서 출발해도 여기 내려가는 길이 특기제 다시 올라갈 때 첫 번째 고기입니다. 저희가 온 그 뱀사골 계곡 방향이고요. 그리고 앞부분에 토끼봉 방향입니다. 이렇게 넘어가서 계속 가는 게 지리산 준흥선이죠. 다 올라오시면은 그나마 조금 살 것 같고요. 왼편에 풍경이 살짝 트이는 곳이 있습니다. 해발이 한 1400m 정도 되고요. 계단 올라와서 조금만 더 오시면은 삼도봉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화계제에서 한 800m 정도 되는 지점이고요. 삼도봉 모습을 좀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경상남도 그리고 전라남도 그리고 전라북도 요 세 도가 만나는 구역이라고 해서 삼도봉이고요. 이렇게 한 발짝으로 도를 세 군데를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주변의 풍경을 보여드리면 이쪽이 왼쪽에 살짝 보이는 게 천왕봉입니다.
이쪽은 노고단에서 오는 주능선 방향이고요. 천왕봉 중봉이죠. 여기가 촛대봉일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해갖고 여기까지 오는 게 지리산 주능선 정조이고요. 이거는 반야봉과 그리고 노고단 방향입니다. 오른쪽에 보였던 봉우리가 반야봉이고요. 저기로 올라가야 되는 거죠. 요 능선을 따라서 저기 노고단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여기가 노고단이고 여기가 노고단 고개죠. 여기를 이제 올라가야 합니다. 삼도봉에서 반야봉까지 한 1km 정도 되는데 200m는 그냥 좀 뭐 이렇게 무난한 길을 오게 되고요. 오시다가 반야봉 쪽으로 빠지시면 됩니다. 반야봉 쪽으로 올라가는 길은 일반적인 오르막이고 여기는 사람이 좀 많이 안 다녀서 길이 좀 험하더라고요. 한 200m 정도 이렇게 조금 험한 길을 오게 되고요. 여기서 반야봉 방향으로 800m를 올라가시면 됩니다. 올라가는 길은 경사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조금 힘든 편이고요. 하지만 중간중간 이렇게 풍경이 트이는 곳이 있어서 풍경을 보시면서 좀 올라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쪽에 노고단 방향이 조금 더 잘 보이기 시작하고요. 경사는 보시다시피 그렇게 만만한 경사는 아닙니다. 험한 구간이 있는데 지금 데크 공사를 하고 있어서 아마 한두 달 후에 가시면 조금 더 편안하게 올라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해발 한 1600 정도 지점이고요. 오른편으로 천왕봉이 살짝 조망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지리산 주능선이 잘 보이는데 나무가 가리고 있어서 굉장히 안타깝죠. 데크길이 나오는데요. 데크길이 좀 가파른 편인데 데크길에 올라가면 또 풍경이 좋아서 바위가 보이기도 하고요. 시야가 트이는 곳에서 찍은 영상입니다. 산 그림에가 너무 멋지네요. 왼편으로 천왕봉이 가까스로 보이죠. 간신히 보입니다. 지리산 주능선이죠. 힘들 때마다 뒤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풍경을 감상합니다. 공사하시는 분들을 요번에 몇 팀 정도 만났는데 여기 텐트를 쳐놓고 숙식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고생 많이 하시더라고요. 정말 무거운 장비를 들고서 왔다 갔다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왼쪽으로 성삼재의 모습이 보입니다. 네, 거의 다 왔네요. 좀 이렇게 양쪽으로 목책이 나타나면 거의 다 오고요. 뒤편으로 천왕봉이 보입니다. 천왕봉과 주능선이 잘 보이는데 나무가 가리고 있어서 안타깝죠. 이 부분 너무 좋더라고요. 네, 영상으로 좀 보여드리면은 반야봉이 진짜 예쁘긴 예쁘더라고요. 진짜 예쁜데 네, 그렇게 올라오시면 반야봉의 모습이고요. 반야봉 정상석 뒤로 천왕봉이 보이는 게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네, 조금 확대해서 찍어본 사진이고요. 영상으로 좀 보여드리면은 네, 이쪽에 오른쪽에 보였던 봉우리가 아마 지리산 서북능선의 만복대이고 성삼재, 그리고 노고단, 그리고 지리산 주능선, 요 능선을 타고 저는 이날 성삼재에서 출발했으니까 요 능선을 타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왼쪽으로는 토끼봉을 비롯하여 지리산 주능선이 보여야 되는데 지금 가리고 있죠. 아유 예쁘다. 지리산 주능선이 진짜 예쁜데 아쉽네요. 네, 이거는 그 노고단 방면이고요. 반야봉에서는 노고단 쪽이 좀 더 잘 보입니다. 여기가 성삼재,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 노고단 고개에 온 거죠. 노고단 고개에서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능선을 이쪽으로 해서 왔겠죠. 이쪽 방향의 영상도 좀 보여드리면은 요 길을 통해서 제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네, 성삼재에서 출발해서 반야봉까지 가는 코스는 또 따로 영상을 제작할 예정이니까 나중에 또 별도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포인트를 잘 찾으시면은 조금 이렇게 계단으로 내려가는 길에 제가 그 포인트 사진을 못 찍었는데 이렇게 나무에 안 가리고 지리산 주능선이 보이는 포인트가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제가 찾은 바로는 돌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위에 올라간 것 같아요. 반야봉 정상석에서 내려가는 길에 어딘가에 있습니다. 여기서 찍은 사진인데 제가 이날 찍은 사진 중에 가장 마음에 드네요. 천왕봉, 중봉, 여기가 연화봉 좀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촛대봉, 그리고 영신봉, 형제봉 이런 것들이 여기 어디 있는 거죠. 여기가 토끼봉인 거예요. 이 능선을 지리산 주능선이라고 하는데 천왕봉에서 보는 지리산 주능선도 멋있지만은 진짜 여기 반야봉에서 보는 지리산 주능선 너무 멋있더라고요. 반야봉이 진짜 예뻤거든요. 정말 마음에 드는데 근데 너무 외진돼 있어요. 예를 들어보자면은 저는 이날 성삼지에서 출발하면은 노고단 고개에서 반야봉까지 사실 볼 게 그렇게 없습니다. 능선이어서 되게 편한 길이긴 한데 반야봉 순전히 하나 보려고 5-6km로 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가도 마찬가지죠. 간장소에서부터 반야봉까지 볼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도 한 5-6km를 오로지 반야봉만 보고 가야 돼요. 예쁘긴 예쁜데 너무 외져 갖고 이렇게
이렇게 가는 거 아니면 사실 잘 안 들릴 것 같아요. 지리산 중릉선 종주한다고 해도 여기 왕복 2km여서 가파르기도 해서 사람들이 부담스러워 잘 안 가거든요. 예쁘긴 예쁜데 너무 외져서 안 가는 게 조금 아쉬운 것 같더라고요. 생각 있으시면 한 번씩 가보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성삼재 출발해서 이렇게 들러가는 게 반야봉 보는 게 그나마 좋은 코스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지리산 뱀사골에서 시작해서 반야봉까지 올라가는 코스를 좀 소개해 드렸는데요. 뱀사골은 뱀사골 계곡 자체도 너무 예쁘고 그 위로 뻗어 있는 가지들의 단풍이 피면 정말 황홀한 풍경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경사도도 완만해서 가족 단위 트레킹에 굉장히 적합한 코스인 것 같고요. 여러분들도 꼭 한번 가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산타는 제이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